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피터 린치, 존 로스차일드 지음, 권성희 옮김, 이상건 감수, 흐름 출판에서 펴낸 책입니다. 세계 최대의 뮤추얼 펀드 수익률 2510%의 전설, 피터 린치의 경험으로 말하는 투자 성공법. 피터 린치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세계 최대 뮤추얼 펀드로 키워냈으며 펀드를 운용하면서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투자자로서 주식 폭등과 폭락을 모두 경험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이 책은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최신 개정판으로 피터 린치가 아마추어 투자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투자 지침들이 모두 담겨 있다. 피터 린치는 이 책에서 마젤란 펀드 운용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자신이 실수했던 경험도 가감없이 드러냈다. 직접 기업을 취재하고 발품을 팔았던 시기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설명하고 미국 전문 경제지 배런스에서 말했던 21가지 종목 발굴 아이디어와 그 결과, 자신의 체험으로 다져진 통찰까지 상세하고 유쾌하게 보여준다. 그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할 기업을 찾고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를 스스로 분명히 하면서 기업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정기 점검을 해야 하는가까지 주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저 이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투자자로서 어떻게 감을 찾아야 할지 자신만의 주식 투자 방법이 저절로 체득될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리뷰. 누구나 할 수 있는 상식적인 투자법, 피터 린치의 지혜는 수십 년이 지나도 유효하다. 출간 이후부터 지금까지 투자의 고전으로 꼽히는 피터 린치의 이기는 투자 개정판이 출간되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식 용어를 잘 몰라도 읽는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내용과 문장을 보완했다. 이 책이 아직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을 승자로 만들기 위한 책이기 때문일 것이다. 피터 린치가 이 책을 쓴 의도 역시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취미 삼아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를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과거 경험상 자신의 딸들이 드나드는 매장을 매수해야 할 신호로 여겼던 그는 하찮은 상식의 힘, 평범한 이들의 비범함을 무시하지 말라고 말했다.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 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들이 아닌 개인 투자자였다. 투자자로서의 강점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에게 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5%만이라도 투자자의 마음가짐만 가진다면 개인도 주식시장에서 홈런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직 중학 1학년생인 성 아그네스 학교의 학생들이 70%의 수익률을 올린 것처럼 말이다. 가상으로 주식에 투자한 학생들의 투자법은 간단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이었다. 내가 가장 잘하는 주식을 사라. 피터 린치는 이를 보고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전문 펀드 매니저들보다 주식 투자에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펀드 매니저들은 금융상품을 팔아야 하고 실적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기업 분석을 세세하게 하기 어렵고 자신이 일하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장기 투자보다 변덕스러운 단기 투자를 하는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하다. 잘하는 주식을 사라는 말은 쉽지만 막상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투자 원칙이다. 그래서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점을 잘 이용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한다. 린치는 13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면서 블랙 먼데이를 포함해
9번의 주가 하락 시기를 겪었다. 최대 폭락장과 최대 호황 사이클을 경험한 그가 폭락을 이기는 방법으로 제시한 결론은 시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블랙 먼데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등 주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팔아버리는 게 손해를 덜 볼 것 같고 자산도 가급적이면 주식보다는 채권을, 증권보다 현금으로 전환하고 싶을 때 피터 린치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끔하게 한다. 채권을 선호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잘 모른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안정 성향으로 투자했을 때 놓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수없이 반복하며 호소한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돈을 주식 펀드에 투자하라. 이자로 살아가려 해도 장기적으로는 배당주를 보유하고 모자라는 소득은 가끔 주식을 팔아 충당하는 것이 채권의 투자에 이자를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길이다. 라고 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투자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펀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투자법과 전략을 쉽고 분명하게 설명한다. 많은 전문 투자자들이 피터 린치를 스승으로 삼는다. 그만큼 린치의 방법론은 증명된 투자의 정수이며 현재도 효용성이 있다는 뜻이다. 피터 린치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때때로 실패를 겪으면서도 늘 낙관적인 태도로 투자를 했듯 이 책이 여러분에게 외롭고 쉽지 않은 주식의 길에 든든한 투자서가 되어주기를 바란다. 이 책을 향한 추천평. 주식 투자의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상황마다, 종목마다 정형화된 규칙에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책은 피터 린치가 직면했던 상황에서 그가 어떤 투자 결정을 내렸는지 함께 따라가며 경험해 볼 수 있는 책이다. 그는 투자를 통한 후회와 실수의 경험을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한 토대로 삼았다. 그렇기에 전설이 될 수 있었다. 이 책이 한국 독자들에게 더 성공적인 주식 투자로 안내해주는 좋은 조언자가 될 것이라 믿는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회장 강방천. 피터 린치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유사일의 주식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15,000 종목의 주식을 사고 판 사람이 이 사람 말고 또 있겠는가?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연애 처음이 풍부한 친구 말을 귀담아 듣는 것처럼 피터 린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주식 투자에서 저지르는 실수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개인 투자자도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 책과 친해지도록 하자. 라이프 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이채원. 피터 린치는 기업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매수하고 매도하는지의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서 1:1 과외를 받는 느낌이다. 그의 책이 특별한 점은 자칫 딱딱하기 쉬운 투자 이야기를 소설책보다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10번도 더 읽은 이 책은 지금도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보석과도 같다. 코로나 투자전쟁 공저자 정채진. 페이지 26.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항공 마일리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몇 줄을 쓰고 여행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전혀 모르는 기업에 선뜻 1만 달러를 질러버린다. 투자하는 과정 전체가 무계획적이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자신의 감만 가지고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수익률이 저조했으니 이젠 오를 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IBM을 1주당 100달러에 사고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말만 듣고 생명공학 주식을 쉽게 산다. 페이지 82. 1987년 블랙 먼데이 때 다우존스 지수는 단 하루 만에 508포인트나 떨어졌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최악을 예상했다.
그러나 하루 만에 508포인트 하락, 이후 전고점 대비 1000포인트 급락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참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당시의 주가 급락은 심하긴 했지만 일상적인 조정이었으며 20세기 들어 주가가 33% 이상 하락한 13번의 급락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다. 페이지 103. 주식과 주식형 펀드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장기 보유라는 점이다. 장기 보유하기 위해서는 강한 의지력이 필요하다. 손해볼까 두려워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겐 주식형 펀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수익률이 꽤 좋았던 주식형 펀드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는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다. 내가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는 동안 주가가 평균 10% 정도 하락한 경우가 9번 있었는데 당시 마젤란 펀드는 더 심하게 떨어졌다. 그러나 시장이 반등할 때는 더 큰 폭으로 상승했다. 페이지 270. 어떤 기업의 매장을 좋아하게 되면 그 주식을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람들이 음식과 패션에 대해 서로 비슷비슷한 취향을 갖게 되면 문화 자체는 지루해지겠지만 유통업체와 레스토랑 체인점을 소유한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된다. 한 지역에서 잘 팔리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잘 팔릴 것이란 사실을 보증한다. 이는 도넛이나 청량음료, 햄버거, 요양원 운영정책, 양말, 반바지, 여성의류, 정원 관리용 기구 등에 모두 통용되는 원칙이다. 페이지 507. 신중하게 고른 종목들로 구성된 투자 포트폴리오는 정기적으로 점검해 관리해야 한다. 대개 6개월마다 한 번씩 점검하는 것이 좋다. 우량주나 대기업 종목이라 하더라도 사놓고 잊어버리는 전략은 비생산적이며 위험하기까지 하다. 6개월 정기 점검은 단지 신문에서 투자한 종목의 주가를 확인하는 것, 혹은 증권사의 연구 분석에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다. 투자자라면 어떤 것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보급판 출간 기념 서문. 오해 3가지. 보급판이 출간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보급판 출간을 기회로 앞서 나온 양장본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에 답할 수 있어 더욱 기쁘다. 신문은 물론 늦은 시간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전화를 걸어 내 책에 대해 이야기했던 독자들을 통해서도 책에 대한 반응을 파악할 수 있었다. 독자들의 반응을 보니 나는 이 책에서 너무 강조했다고 생각했지만 독자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이 몇 가지 있었다. 반면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독자들이 뜨겁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었다. 보급판 출간을 계기로 다시 서문을 쓸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는 것도 이 책에 대한 3가지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3가지 오해 중 가장 큰 것은 나를 투자 세계의 홈런왕 베이스 루스 같은 존재로 높이면서 내가 마이너리그 선수들에게 메이저리그 선수들처럼 경기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베이비 루스와 비교하는 것은 영광이긴 하지만 2가지 점에서 잘못됐다. 첫째, 나는 장타의 제왕과 비교되기엔 스트라이크 아웃과 땅볼 아웃을 너무 자주 당했다. 둘째, 나는 마이너리그 선수들, 다시 말해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 평범한 대중들이 메이저리그의 프로 선수들을 모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개인 투자자는 월스트리트의 전문 펀드 매니저와 다른 운동장에서 경기를 한다는 점이었다. 프로의 세계에서 뛰고 있는 펀드 매니저는 수많은 규제에 시달려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롭다. 개인 투자자는 많은 종목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 종목을 고르기 위한 기업 분석은 여가를 이용해 하면 된다. 지금 당장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으면 주식을 사지 않고 더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현금을 갖고 기다리면 된다.
또 펀드 매니저는 수익률이 공개되어 다른 펀드 매니저와 비교되지만 개인 투자자는 이익과 수익률 경쟁을 벌일 필요가 없다. 각종 규제로 운신의 폭이 좁은 펀드 매니저보다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증거도 있다. 미국 각 지역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 1만여 개를 대표하는 전미 투자자 협회에 따르면 회원들끼리 자금을 모아 직접 투자하는 모임 중 69.4%가 1992년의 S&P 500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 절반 이상이 지난 5년 중에 4년간 S&P 500 지수를 이겼다. 미국 각 지역의 투자 모임은 아마추어 투자자라는 위치를 10분 활용해 종목 선정에 점점 더 숙련돼 가고 있다. 개인 투자자가 종목을 잘 고른다면 아마추어 투자자라는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수많은 기업들을 직접 분석해 월스트리트에서는 무시당하는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기 때문일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모임이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지방의 작은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이 놀랄만한 수익률을 기록해왔다는 점에서도 증명된다. 이런 상호저축은행이나 저축대부조합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지만 월스트리트의 전문 투자가들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오해는 내가 모든 사람들이 계산기를 손에 들고 기업을 조사하고 대차대조표를 분석해 주식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는 오히려 지금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미국인 중 수백만 명은 주식 투자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기업을 조사하는 데 관심이 없고 대차대조표를 보면 움찔 뒤로 물러서며 기업의 연차보고서에서는 사진과 그림만 보는 사람들이다. 최악의 투자는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이 없고 자신이 전혀 모르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다. 아직도 많은 미국인들이 여가 시간에 재미삼아서 잘 모르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있다. 어떤 사람이 취미로 야구나 하키를 시작했는데 자신에게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그는 골프로 취미를 바꾸거나 아니면 우표를 수집하거나 정원 가꾸기 같은 것으로 자연스럽게 관심 분야를 바꿀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이 종목을 고르는데 소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유독 주식 투자만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한다. 종목 고르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주식을 마치 게임처럼 갖고 논다고 말한다. 주식을 갖고 논다면 어떤 분석이나 조사도 없이 곧바로 만족을 추구하게 된다. 이번 주에는 이 종목, 다음 주에는 저 종목으로 갈아타는 데서 오는 흥분과 선물이나 옵션에 투자할 때 얻는 짜릿함을 추구한다. 주식을 갖고 논다는 것은 엄청나게 치명적인 오락이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항공 마일리지를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데 몇 줄을 쓰고 여행 안내서를 뚫어져라 살펴보고 여행 경로를 효율적으로 짜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주식에 투자할 때는 전혀 모르는 기업에 선뜻 1만 달러를 질러버린다. 휴가 계획은 신중하게 짜는 사람들이 주식은 갖고 논다는 생각으로 투자한다. 투자하는 과정 전체가 무계획적이고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특히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자신의 감만 가지고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손해를 보는 유형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동안 수익률이 저조했으니 이제 오를 때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IBM을 1주당 100달러에 사고 주변에서 잘 나간다는 말만 듣고 생명공학 주식이나 카지노 주식을 쉽게 산다. 그들은 이렇게 투자해서 손해를 본 뒤에도 얼마가 남든 남은 돈으로 독일 마르크와 선물을 사거나 이번 달에는 어쩐지 S&P 500 지수가 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며 S&P 500 지수 콜 옵션을 사버린다. 그들은 이런 연속된 실패의 경험 끝에 주식 투자는 게임이라는 믿음을 더욱더 굳히게 된다. 그러나 정작 주식 투자를 게임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바로 그들 자신이다. 내 책에 대한 세 번째 오해는 내가 뮤추얼 펀드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이다. 나는 펀드 매니저였다. 내가 왜 나를 먹여 살려주던 직업을 비난하겠는가? 주식형 펀드란 주식 투자는 하고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든 직접 기업을 분석하고 연구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상당히 높은 수익을 거두며 성공해왔다. 주식형 펀드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계속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주식과 펀드에 동시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정도 없다. 동시에 여러 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규칙도 없다.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지금은 주식시장 평균보다 저조하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만족스러울 만큼 회복될 수 있다. 단기 수익률은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돈을 몇 년간 찾지 않고 계속 펀드에 넣어둘 수 없는 사람이라면, 또 주식시장의 등락을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라면 펀드에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1987년 10월 블랙 먼데이 때처럼 주식시장이 급락할 때도 겁에 질려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개인 투자자들이 배워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1989년에도 다우존스가 지수 200포인트 추락한 적이 있었고 1990년에도 다우존스 지수가 500포인트 떨어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하락 때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을 순매수했다. 주가 조정은 겨울에 눈보라가 날리는 것처럼 일상적인 일이며 주가 폭락이 곧 세상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투자의 진리가 한 가지 있는데, 장기적으로 주식이 채권이나 양도성 예금 증서보다 수익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다. 최근 피델리티의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수천 명 중에 극히 일부만이 순수 주식형으로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대부분의 돈은 MMF나 채권형 펀드, 이자와 배당 수입을 목표로 하는 인컴 펀드에 투자됐다. 그러나 투자의 역사는 돈을 100% 주식에 투자할 때 더 빨리 불어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퇴직연금 계좌는 10년에서 30년까지 장기간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기에 완벽한 상품이다. 25개의 투자 환급률. 컴퓨터를 끄기 전에 내가 20년간 투자하면서 배운 중요한 교훈을 요약하고자 한다. 여기에 소개하는 투자 교훈 대부분은 이미 이 책이나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것이다. 이 투자 환급률은 책을 끝맺는 내 나름의 방식으로 성 아그네스 학생들의 작별 합창이라고 할 수 있다. 1. 투자는 재미있고 흥분되지만 위험하다. 기업에 대한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말이다. 2. 투자자로서의 강점은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에게서 얻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것이다. 당신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기업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식으로 자신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전문가들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3. 지난 30년간 주식시장은 전문 투자가 집단이 지배해왔다. 일반적인 믿음과는 반대로 전문 투자가 집단이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하기는 더 쉽다. 당신은 전문 투자가 집단을 무시함으로써 주식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4. 모든 주식 뒤에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라. 5. 몇 달간, 심지어 몇 년간 기업의 실적과 주가가 따로 노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실적과 주가는 100% 같이 가게 되어 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은 100% 상관관계가 있다. 기업의 성공과 주식의 성공 사이의 괴리가 돈을 벌게 해주는 핵심 요인이다. 인내심은 보답받으며 성공하는 기업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역시 보답받는다. 6. 자신이 어떤 주식을 왜 갖고 있는지 납득할 만한 이유를 말할 수 있는가?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7. 위험성이 큰 투기는 거의 언제나 예상을 빗나가 손실을 내게 마련이다. 8.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잘 돌볼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는 보유하지 말라. 다른 일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시간제 투자자라면 아마도 8개에서 12개 기업을 꾸준히 추적하면서 상황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8개에서 12개 기업을 계속 분석하되 어떤 경우라도 한 번에 5개 이상의 기업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5개 이상의 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9.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 기업이 없을 때는 마음에 드는 주식이 나타날 때까지 돈을 은행에 넣어두라. 10. 재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주식 투자에서 가장 큰 손실은 재무 구조가 취약한 기업에서 발생한다. 투자하기 전에 언제나 기업이 재무 지불 능력이 충분한지 대차대조표를 통해 꼼꼼히 살펴보라. 11.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성장 산업의 최고 인기 주식은 피하라. 비인기, 저성장 산업의 위대한 기업이야말로 꾸준히 높은 수익을 안겨준다. 12. 소형주에 투자할 때는 그 기업이 흑자로 돌아설 때까지 기다린 후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13. 침체된 산업에 투자할 생각이라면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의 주식을 사라. 또 침체된 산업이 회복 기미를 보일 때 사라. 예를 들어 마차를 몰 때 쓰는 채찍이나 진공관 라디오는 절대 회복될 수 없는 침체 산업이다. 14. $1,000를 주식에 투자한다면 잃을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은 $1,000이다. 하지만 인내심만 있다면 당신이 벌 수 있는 돈은 $10,000, 심지어 $50,000가 될 수도 있다. 펀드 매니저들은 수많은 기업으로 투자를 다각화해야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몇 개의 좋은 기업에만 집중할 수 있다. 너무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소수의 좋은 기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강점을 잃어버린다. 평생의 투자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소수의 고수익 기업이다. 15. 모든 산업, 모든 지역에서 위대한 성장 기업을 먼저 찾아낸 이들은 전문가가 아닌 주의 깊은 개인 투자자였다. 16.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은 1월에 눈보라가 치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일이다. 대비만 되어 있다면 주가 하락이 당신에게 타격을 줄 수 없다. 주가 하락은 공포에 사로잡혀 폭풍우 치는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려는 투자자들이 내던진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다. 17. 누구나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머리는 있지만 아무나 배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당신이 주가 하락의 두려움을 느끼며 모든 것을 팔아치우는 성격이라면 주식 투자는 물론 주식형 펀드 투자도 피해야 한다. 18. 부정적인 소식과 걱정거리는 늘 있게 마련이다. 주말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뉴스의 부정적인 전망들을 무시하라. 주식을 팔려면 그 기업의 펀더멘털이 악화됐을 때 팔아라.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로 주식을 팔지는 말라. 19. 금리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앞으로의 경제 상황과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전망은 깨끗이 있고 당신이 투자한 기업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에만 집중하라. 20. 10개 기업을 분석했다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경영 상황이 훨씬 더 좋은 기업을 1개는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50개 기업을 분석했다면 5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식시장에는 언제나 투자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회가 숨어 있다. 전문 투자가들이 간과하고 있는 탁월한 기업들이 그 기회이다. 21. 기업에 대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포커를 칠 때 카드를 보지 않고 돈을 거는 것과 같다. 22. 뛰어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은 당신 편이다. 당신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도 좋다. 월마트를 상장 후 첫 5년간 사지 못했다고 해도 그 이후 5년 동안 월마트를 사서 보유하면 된다. 첫 5년을 놓쳤다고 해도 그 다음 5년간 투자해도 좋을 만큼 월마트는 위대한 주식이었다. 23. 주식을 할 만한 배짱은 갖고 있지만 기업을 꼼꼼히 분석할 만한 성격도 아니고 시간도 없다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라. 주식형 펀드에 분산 투자하려면 성장형 펀드, 가치형 펀드, 소형주 펀드, 대형주 펀드 등과 같이 서로 다른 운용 스타일을 가진 몇 개 펀드에 돈을 나눠 넣어라. 똑같은 성격의 펀드 6개에 투자하는 것은 분산 투자가 아니다. 또한 한 펀드에서 다른 펀드로 너무 자주 갈아타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펀드가 하나든 몇 개든 펀드 수익률이 좋다면 변덕스럽게 환매하지 말고 계속 갖고 있어라. 24.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0년간 전 세계 주요 주식시장 중 8번째로 총 수익률이 좋았다. 고성장 국가에서 수익을 얻고 싶다면 자산의 일부는 과거 운영 성과가 좋은 해외 펀드에 투자하라. 25. 잘 선정된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나 주식형 펀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이나 MMF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잘못 고른 주식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장롱 속에 숨겨둔 돈보다도 수익률이 좋지 못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